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코카콜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카콜라. 버크셔 해셔웰, 예, 워렌 버핏, 네, 9.29 기관 투자자에서 가장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지분을. 예, 실적 코카콜라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코카콜라 실적 발표가 근데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우선 컨센서스 대비해서. 근데 진짜 버크셔 워렌 버핏 투자할 만하다 진짜. 와, 이 회사는 꾸준하게 올라간다. 오히려 요때 한번 빠졌네. 요때 한번 빠지고 꾸준하게 성장하는 겨. 야, 씨, 매력적이다 진짜. 워렌 버핏이 투자할 만하다겠죠. 대표적인 워렌 버핏의 투자 종목. 와, 근데 이게 이제 오랜 시간 걸렸어요. 이게 1970년도에 상장돼서 되게 오랜 시간 걸린 회사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체크해 볼까요? 변동성. 2020년 요때 이제 팬데믹 있었죠. 코로나. 그리고 나서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어, 바이든 대통령 요때 삐용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게 변동폭이 크진 않지. 그래서 약간 변동폭이 뭐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40% 수익률 내려고 투자할 만한 분들이 잘 안 계시죠.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커야지 수익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은 뭐 그런 수익률보다는 투자금 대비 리턴 금액이죠. 뭐. 예. 아무래도 안정성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좀 그래서 투자 전략은 가치 투자 전략이긴 합니다. 예, 변동성 크진 않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이때 당시 2000 몇 년도야? 2023년 야 2023년? 야 2023년에서 여기는 2024년 9월이잖아. 야, 그러면 1년 동안? 1년 동안에 올라간 게 40%라고? 야, 그러니까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분에게 매력적이진 않네. 근데 그래도 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안전한 종목에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투자금 대비. 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조정받았다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죠. 월봉에서도 꾸준하게 올라가니까. 아무리 빠졌다도 다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니까.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 종목은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투자금 대비 리턴 금액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보유 관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지 라인에 걸렸죠 최근에. 여기서 지지 라인 걸리면서 그치 근데 반등해줬어. 근데 반등을 해줬는데 야 잠깐만 이거 지금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구나. 올라가봤자 4.83. 야, 변동성이 진짜 적다. 종목 자체가. 진짜 일반 개인 투자자면 손대기는 어렵겠다. 이제 물론 모든 일반 개인 투자자만 여기 투자하신 분들 계시긴 할 건데. 야, 올라가봤자 이게 지금 11% 정도 올라간 거야. 여기 언제부터 올라? 야, 그래도 11%? 야, 진짜 변동성 작다. 변동성은 진짜 적은 종목이긴 하네. 네, 여하튼간에 이 종목은 투자금 대비 이거는 이제 진짜 오리지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워렌 버핏 같은 투자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종목이긴 합니다. 엄청나게 매력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매력적인 종목이네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혀 손대지 못하겠다. 약간 이 종목이 그 베리사인 같은 종목 같은데? 베리사인도 되게 변동성이 크진 않은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네. 약간 워렌 버핏은 좀 저 애플 빼놓고서는 변동성이 큰 종목에 잘 투자를 하지 않는구나. 어.
진짜 오리지널 그 오랫동안 들고 계시는 전략이구나. 근데 진짜 변동성은 적네. 이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인기가 있을 수가 없네. 그치. 베리사인 쪽이 잠깐만 최근에 그 베리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죠. 이 종목 근데 이 종목 많이 올라간다 그래도 워렌 버핏. 근데 이것도 지금 워렌 버핏이 투자한 건데 근데 이거 박스권이죠. 그래도 계속 밀어제긴다. 몇 프로 올라갔지? 지금 다 플래그 자리죠. 아, 확실하게 변동성 크지 않네. 진짜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종목이 이거는 진짜 워렌 버핏만 투자할 수 있겠다. 근데 또 성향 중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여하튼간에 코카콜라가 네,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면 그 소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그 대신 이제 주식은 또 가치 투자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네, 당연히 좀 내부적인 그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코카콜라 4분기 실적 평가 및 2025년 네, 전망. 코카콜라 4분기 실적 호조와 주가 상승 요인.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갔긴 했는데 다른 종목하고 비교하면 진짜 변동폭이 크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투자 진짜 안정적이고 진짜 난 돈이 많다. 그런 분들에게는 네, 주목을 하실 필요 있죠. 일반 개인 투자자면 거의 손대기는 어렵습니다. 코카콜라는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증가한 115억 4천만 달러.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은 106억 8천만 달러니까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EPS도 0.55달러인데 컨센서스가 0.52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게 나왔어. 이러한 실적 호조의 주요 원인은 글로벌 단위 케이스 판매량이 2% 증가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6%의 판매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코카콜라 제로 슈거 이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13% 증가하여 매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실적 발표 이후 코카콜라의 주가는 시장에서 4%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코카콜라가 4% 상승한 것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겁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만 보시면은 눈에 딱 들어오진 않으실 거야. 재무제표 보시면서 접근해 볼까요? 봅시다. 여기부터죠. 여기부터일 거예요. 내가 이제 분기 단위인데요. 매출을 보게 되면 네, 6% 증가했죠. 이거 분기, 4분기. 4분기 맞지, 얘가. 4분기 맞다. 네, 맞죠. 네, 4분기 맞네. 네. 4분기 그래가지고 매출 네, 보시다시피 이게 단위가 밀리언이니까 108억 달러에서 115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여기 2024년. 그리고 영업이익은 22억 달러에서 27억 달러, 19% 증가했어요. 그리고 네, 순이익도 11% 증가했어요. 19억 달러에서 21억 달러. 그리고 이거 연간으로 보는 건데 매출이 457억 달러에서 470억 달러로 증가했고 3%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어요.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다? 잠깐만. 이게 여기서 증가했다는 얘기죠. 115억 달러 나왔거든? 잠깐만. 체크해 봅시다. 그쵸? 여기 써있죠. 115억. 115억 달러. 나온 것처럼. 근데 이제 요게 그 아까 분기로 봤을 때는 증가했는데요.
이게 뭐지? 이거 분기로는 증가했었지. 근데 이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었어요. 이거 좀 참고해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113억 달러에서 99억 달러가 됐잖아요. 근데 12% 감소한 수치거든요. 이전 연도 대비, 직전 연도 대비. 그리고 순이익도 1% 감소했어요. 그렇죠. 107억 달러에서 106억 달러, 1% 정도 감소했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하다 보니까 순이익도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EPS도 EPS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감소한 건 아닌데 약간이죠. 뭐 2.47달러에서 2.46달러니까 살짝 쿵 0.001달러 1센트 정도 감소한 건 있네. 근데 저거는 이제 연간을 본 거고 이거 분기로 봤을 때는 4분기로는 증가하긴 했죠. 이런 거 좀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알아두셔야지만 이제 이 실적 평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카콜라의 장기 전망. 코카콜라는 필수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어. 예. 경기 변동에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야, 코카콜라가 필수 소비재야. 반드시 마셔야 되는 음료. 브랜드 충성도가 임의 소비재도 아니야. 예. 그러니까 선택 소비재가 아니라는 거지.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는 2025년 유기적 매출, 이 유기적 매출이라는 거 단어가 있는데요. 일반 매출하고 유기적 매출 좀 용어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오가닉 레베뉴라고 하는데 유기적 매출이란 기업이 환율 변동, 인수합병 등의 외부 요인을 제외하고 본업,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에서 발생한 순수 매출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이걸 왜 유기적 매출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회사는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아요. 아무래도 해외 수출을 하니까 판매를 하니까 국내에서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해외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연간 그 실적에서 그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줄어들었잖아요. 환율 변동의 영향도 있어요. 달러가 강세이게 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회사는 2025년 유기적 매출 성장률을 5에서 6%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예상은 일반적 매출이 아니라 유기적 매출인 거예요. 다른 거 환율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순수 본업의 성장률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 본업의 성장률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외부적 요건 따지지 않고서 그걸로 본다고 한다면 5, 6%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이거 매출이 몇 프로 성장했지? 이거 봐봐. 2023년에서 2024년도 성장한 게 3% 성장했잖아. 물론 이제 이거는 오퍼레이팅 레베뉴인데 유기적 매출이 그 정도 성장한다고 하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신흥 시장에서 확장과 새로운 제품 라인의 도입을 통해 추가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 우유 및 단백질 쉐이크 브랜드인 페어라이프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회사가 단순하게 코카콜라만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파워에이드인가요? 그것도 이제 코카콜라 회사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그 파워에이드는 아시죠? 한국에서 판매되는 거. 네, 프리미엄 우유 및 단백질 쉐이크 브랜드인 페어라이프 이것도 인수를 했거든요. 향후 5년간 연평균 20% 성장을 예상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재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인수한 회사인데 이 브랜드 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근데 이 회사로 인해서 이 유기적 매출이 약간은 좀 유기적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에서 좀 마이너스가 평가받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업으로만 본다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된다? 본 비즈니스로만 본다면 5, 6%
성장이 예상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뭐 워낙 그 평상시에 늘상 긍정적이었고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 포함되는 종목이라서 네,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에는 매우 매력적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 요번에 컨센서스에 의한 평가 시장에서 평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 요 회사를 좀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품 포트폴리오 좀 살펴볼까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도 좀 살펴보고. 우선 제품 포트폴리오로 볼게요. 코카콜라의 기업 개요와 사업 모델. 그래서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비알코올성 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음료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음료 제조, 마케팅, 판매, 유통을 담당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직접 생산하는 방식과 그러니까 요게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좀 회사 운영을 되게 효과적으로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EPS 주주 가치를 높이는 그 경영 전략인데 그 부분을 잘하고 있다는 영역인데 이게 그 본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파트너 이 파트너 회사가 뭐냐면 병입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에서 농축액이라고 액이죠 액. 네, 농축액 음료 농축액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코카콜라의 농축액을 만들어. 그러면 병입 회사는 진짜 병이야 병. 예, 병 이렇게 있어. 코카콜라 병. 그럼 거기다가 이 농축액을 이렇게 보내주면은 그 병입 파트너 있잖아요. 이 여기가 병입 파트너사죠. 예. 파트너사에서 그 여기다가 농축을 넣어요.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어요. 병은 이제 이 병입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 병입 파트너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 농축액은 이제 본사에서 만드는 거고 이렇게 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본사에서는 저거래요.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지향을 하죠. 근데 여기는 병이 파트너는 지역에 판매하는 거잖아요. 지역 유통 채널에 판매하는 거잖아요. 지역 유통 채널에 판매하는 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영업 활동하는 것은 병이 파트너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농축액이라든지 글로벌 마케팅, 이미지 마케팅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본사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 사업 영역이.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경영에 대한 효율성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이 회사의 주주 가치를 높이는 핵심이에요. 경영의 효율성. 왜냐면 제품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안 팔리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늘상 팔리는 제품이 있고 이미 필수 소비재가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제품 판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만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경영 효율성에 있어서 이런 관계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느냐, 경영 효율성을 얼마만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마케팅 전략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회사 입장에서 이 회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예, 지금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뭐 판매량이 어떻게 됐어요?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왜? 제품 자체가 필수 소비재인데 제품 자체가 이걸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물같이 먹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영 효율화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병입 파트너에 대한 어떤 관리가 잘 안 된다. 근데 여기가 지역 판매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지역 판매를 가지고 진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건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매출이란지 이익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입 파트너를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얼마만큼 경영 효율성을 높이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핵심을 좀 말씀드렸어요. 네, 코카콜라는 음료 제조, 마케팅, 판매, 유통을 담당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직접 생산하는 방식과 독립적인 병입 파트너, 인디펜던트 보틀링 파트너, 병 시스템을 활용한 방식을 결합하여 운영됩니다. 음료 제조.
코카콜라는 다양한 카테고리 비알코올 음료를 개발 및 생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음료, 원료, 음료 농축액 및 시럽 제조, 그리고 포뮬레이션 개발, 브랜드 마케팅 포함합니다. 유통 및 병입 시스템. 코카콜라는 직접 완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독립적인 병입 파트너들에게 음료 농축액과 시럽을 공급합니다. 병입 파트너들은 이 농축액과 시럽을 사용해 현지에서 음료를 생산하고 패키징 및 유통을 담당합니다. 이 방식은 자체 생산 부담을 줄이고 현지 시장별로 최적화된 유통망을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직접 판매 및 도매. 코카콜라는 대형 유통업체, 식당, 편의점, 자판기 운영업체 등과 협력하여 음료를 공급합니다. 또한 일부 시장에서는 직접 병입 및 유통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의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제품들,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스포츠 음료, 주스, 커피, 차, 그 다음에 생수, 플랜트 기반 음료, 이건 이제 식물이죠. 예, 그런 음료 등 다양한 음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코카콜라만 알고 있는 거죠. 탄산음료의 대표적인 거 코카콜라, 다이어트 코크, 코카콜라 라이트, 코카콜라 제로 슈거, 판타, 스프라이트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수엡스, 플레스카, 텀주업 뭐 이런 거 인도 시장 대상. 근데 생수 브랜드도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생수 브랜드 중에서 파워에이드, 그러니까 생수 및 스포츠 음료. 파워에이드는 국내에서 많이 내밀류가 있죠. 커피 및 차, 코스타 커피 뭐 이런 거 판매하고 있고 주스 유제품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플랜트 기반의 아데스 두유 및 식물성 음료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코카콜라 유통 및 판매 전략 뭐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월마트, 까르푸 등과 협력하여 판매하고 있고 편의점,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있고 음식점, 패스트푸드에서 판매하고 있고 자판기 및 자동 판매기에서 판매하고 있고 온라인 판매 및 이커머스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고 여기 뭐 알리바바, 아마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코카콜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브랜드 중 하나로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건강 지향적인 음료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와 높은 소비자 충성도, 광범위한 유통 네트워크 및 병입 파트너, 지속적인 제품 혁신과 신제품 출시, 도전 과제, 설탕 소비 감소 트렌드에 따른 무설탕 및 건강 음료 확장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성 및 친환경 포장 문제, 글로벌 이런 거. 코카콜라는 탄산 음료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건강 지향적인 음료 제품군을 확대하며 지속 성장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실적을 좀 말씀했죠. 실적은 그 아까 좀 체크해드린 것처럼 요걸 좀 이야기 될까요? 다른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분기 매출은 괜찮거든요. 근데 분기 매출은 괜찮은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아까 그 연간에서 그죠? 직접 3년도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12%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순이익도 1%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좋은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주주 가치인데 주주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분기론 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감소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2024년 연간 실적 감소 요인 네, 보시다시피 아까 써 있죠. 네, 여기 써 있죠. 영업이익이 12% 감소한 거잖아요. 네, 2024년 연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12% 감소했고 EPS는 아주 미세하게 소폭 감소하며 현금 흐름 급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지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지. 환율 영향.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9%의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했다.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코카콜라는 강달러, 스트롱 USD. 강달러 상황에서는 해외 시장에서 매출 환산이 될 때 불리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특정 비용 요인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페어라이프라는 아까 그 건강 음료 쪽 있잖아요. 페어라이프 인수 관련 재평가 비용이
예, B죠. 빌리언. 31억 달러. 예. 31억 달러가 발생했어요. 이는 과거에 인수한 유제품 브랜드에 대한 재평가 회계 처리로 발생한 거대요. 페어라이프 인수 관련 재평가 31억 달러 반영됐다. 근데 요거는 그 재평가가 되는 영역이지 실제적으로 돈이 지출된 건 아니거든요. 네, 페어라이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페어라이프는 고단백 및 저당 유제품을 생산하는 프리미엄 유제품 브랜드입니다. 2007년 미국에서 설립된 혁신적인 유제품 브랜드, 초단백, 초고단백 및 저당 우유, 요거트, 단백질 음료를 주력 제품으로 판매하는 회사인데, 코카콜라는 2012년에 처음으로 페어라이프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2019년 90%의 지분을 인수했고 2020년 100% 완전 인수했다. 근데 페어라이프를 인수한 후 발생한 이제 재평가 비용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회계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영업이익이라든지 그 순이익이 살짝 감소한 거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IRS 세금 소송 관련 현금 예치도 있거든요. 요거 또한 60억 달러죠. 네, 코카콜라는 미국 국세청과 세금 소송 관련해서 60억 달러를 디파짓 하면서 2024년 2년 현금 캐시플로우에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세금 예치금을 제외하면은 예치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코카콜라의 실제 현금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소송 관련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돈이 예치금이에요. 예, 근데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긴 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좀 줄어든 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야기해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그 아까 전에 그 본업의 그 매출 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이제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저기에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왜 그런지 알았겠죠. 그래서 매출 및 영업이익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연간 기준으로는 특정 비용과 네, IRS 세금 소송 예치금 등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순이익과 현금 흐름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고서 네,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주요 실적 성장 요인들 있는데 요건 넘어갑시다. 너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 연간 실적 감소 요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전망 및 전략. 코카콜라는 2025년에도 매출 성장, 브랜드 확장, 병입 파트너 최적화를 가져갈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매출 증가 예상, 프리미엄 제품군 확장, 가격 인상 효과 지속, 이익 개선, 환율 영향 완화 기대. 환율이 강달라면 안 좋은 거죠, 이 회사한테는. 2025년에는 매출 및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현금 흐름도 IRS 세금 소송 이슈가 정리되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 네, 4분기 기준 매출이 6%, 영업이익은 19%, EPS는 12% 증가했다. 가격 인상, 제품 믹스 효과, 브랜드 강세, 병입사, 재편 효과 긍정적. 네, 부정적인 요소는 연간 기준 영업이익이 12% 감소했고 현금 흐름도 41% 감소했다. 환율 및 특정 비용, 페어라이프 재평가 및 IRS 세금 예치금 반영됐다. 코카콜라는 2024년 4분기 실적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연간 기준으로는 특정 비용 요인과 환율 영향을 반영하며 일부 지표가 하락했다. 2025년에 이익 성장과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이로 왜냐하면 아까 이 부분이 일시적인 영역이지 이게 고정적인 영역은 아니니까 고정 비용은 아니니까. 네, 그러면 코카콜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다 봤죠? 회사 소개에 대해서도 봤고. 그리고 이제 재무를 좀 약간만 더 보면은 아까는 이거는 저걸 본 거잖아요. 근데 워낙 재무가 탄탄해요. 네, 딱 봐도.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이런 거 뭐 이 회사는 에쿼티가 작더라고. 아무래도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니까 자산이 천 이게
빌리언이죠. 밀리언. 예. 1,005억 달러거든요, 자산이. 근데 자본이 되게 적어. 263억 달러. 그 나머지 부채라는 거지. 그래서 뭐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참고를 알고 계신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현금 흐름표도 좋아요. 나쁜 거 없어. 네. 엔드 이게 지금 기말 현금성 자산이 108억 달러죠. 영업 활동 현금이 68억 달러인데 괜찮죠. 그래서 뭐 재무적으로는 아니 그래도 그런 게 있죠. 뭐 우리가 보고서 이제 이 회사가 괜찮은지 어떤지 그 대신 이제 어 요 정도면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겠죠? 재무는 충분히 이해하셨고 나머지도 말씀드렸고 요거는 지금 뭐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올라가긴 했지만 뭐 요거는 그냥 잔파동이니까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차트 관점으로 굳이 볼 필요는 없죠. 만약 굳이 본다고 한다면 기술적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볼게요. 그냥 지금부터는 기술적 관점이에요. 펀더멘탈 관점이 아니라 기술적 관점은 여기 단기 저항대는 있겠죠. 네, 딱 보이죠. 그리고 변동성 자리는 여기고 그냥 기술적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은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있긴 있네, 그쵸? 여기서 우선은 네 올라갔다가 지금은 네, 장 시작하기 전이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갭이 나온 상태를 가지고 돌파 갭은 약간 N장 파동이 기본이기 때문에 요 자리는 그냥 변동성 자리예요. 플래그 자리. 그래서 뭐 이게 여기서 올라가 떨어져요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죠. 뭐 올라가봤자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수익률 관점으로 봤는데 그 대신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뭐가 좀 의미가 있냐면 이 차트에서 의미가 있는 영역은 이제 여기가 의미가 있죠. 이 자리가. 예. 왜냐면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간 지지라인의 모양새잖아요. 이게 몇 달러야? 63달러? 63달러 정도. 그치? 여기죠. 예. 여기 딱 보시게 되면 여기가 교차 지점 자리죠. 여기 딱 지지라인이 보이잖아. 그치? 그러면 요쪽 내려오게 되면 이런 데서 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가 지지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확대형 패턴이 나올 수가 있죠. 지금 확대형 패턴 나왔잖아. 그럼 만약에 올라갔다가 저항대 맞고서 빠지게 되면은 내려오면 여기서 지지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지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추세선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빠졌어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그치? 만약에 개맥으로 내온다고 한다면 그냥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런 파동이 예상되겠지. 그러면 이런 데가 좋은 자리긴 하겠지. 근데 이제 좋은 자리가 아니라 그게 좋은 자리가 아니라 이거는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닐까? 얘는 그래도 뭐가 있냐면 지금은 여기가 빠진 자리에서 반등 자리잖아. 그럼 결국에는 현재 포지션은 이게 박스권이 되는 거잖아. 그치? 아 잠깐만. 이게 플래그 자리잖아. 현재 자리가. 그치? 그 플래그 자리에서 파동을 보게 된다면 얘는 빠져봤자 여기서 지지하는 자리잖아. 그럼 결국에는 얘는 여기에서 놀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 플래그 자리에서. 약간 더 올라간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 저점을 이 플래그에서 높여주는 포지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네, 코카콜라 이 정도 보면 되긴 하겠죠. 네, 코카콜라 여기까지 살펴볼게요.